초보 여러분, 드디어 용기 내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악보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이론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엄두가 잘 안 나시죠? 조금 빡세지만 3달 독학할 내용을 단 일주일 만에 공부하고 쉬운 캐논도 동시에 완곡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왕초보들에게 첫 일주일이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음악 기초 이론과 곡을 따로따로 공부하면 지루하고 시간 소요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학습 효율을 추구하는 똑똑한 초보생들을 위해서 7일 완성 쉬운 캐논 편곡과 기초 이론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가시면 거기에 신청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작성해 주시면 제가 만든 70페이지가 넘는 무료 PDF 책과 그리고 캐논 악보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될 가이드 영상 3개까지 신청 후 3일 내로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5년간 레슨을 하면서 깨달았던 노하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초보가 제대로 기초 이론과 피아노를 시작하는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적당한 난이도와 그다음에 명확한 목표 그리고 칼 같은 데드라인을 정하고 곡에 도전을 해보세요. 오디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유명한 가요 오디션이나 피아노 콩쿨 같은 경우에 선곡을 하는 것, 곡을 고르는 것은 성공적인 연주에 8할일 정도로 중요해요. 대회 과정 중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피말리는 막 경쟁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지원자의 성장 일기 같은 것도 막 보게 되시잖아요. 이 오디션 과정을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초보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처음 가질 때 가장 성공적인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게 가장 적당한 곡으로 일정한 제한 시간 내에 해내는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는 뜻이죠. 보통 독학하는 분들이 처음 며칠은 호기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작심 3일이 끝나는 경우도 이 2가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캐논이라는 한 곡과 일주일이라는 그런 제한된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두었고요. 꼭 제 책으로 공부를 하시지 않더라도 어떤 곡을 치실 때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나에게 과연 맞는 난이도의 곡인지 그리고 가능한 그런 연습 실전의 목표를 내가 잘 세워두는지 그리고 완성 데드라인이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작할수록 성공 확률이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악보 제작한 그 일주일에 해낼 수 있는 그 캐논 쉬운 버전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기초 이론 배우면서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좀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빠르게 치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해내실 수 있는 한번 목표를 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4분의 4박자 곡이라 앞에 4박자를 먼저 두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인데요. 특히 마지막에 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스페셜 강의로 7일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그 빠른 파트 부분의 테크닉을 극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빨라지는 이전까지 내가 일주일간 도전하겠구나. 이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하는 곡을 선택하되 이론을 동시에 배우기 전략입니다. 보통 피아노를 처음 시작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뭐 마치 그 꿈의 한 곡 달성하기, 버킷리스트 곡 달성하기, 혹은 악보 빨리 읽기 같이 이렇게 이론과 실기 부분이 분리가 된 형태로 학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독학하시는 분들이 피아노 먼저 치기보단 이론을 좀 먼저 배우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학원이나 이제 레슨을 먼저 받으시는 분 경우에는 이론 지식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더라도 주로 내가 치고 싶은 곡을 먼저 달려들어서 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을 치게 해주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레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단점이 뭐냐면 튼튼한 이론 기본기를 좀 놓치게 되고요. 악보 읽기 중심의 그런 이론 공부 위주로 초반에 시간을 상당 기간 보내게 되면 음악이 좀 공부같이 느껴지고 쉽게 지루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초보 학생들을 제가 레슨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치고 싶은 한 곡을 타겟으로 해서 배우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필요한 기초 이론을 투 트랙으로 동시에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초보 단계에서 실기와 이론을 마치 한 몸처럼 배우면 정말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악보를 읽고 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고 깊게 사고하는 통찰력을 같이 키워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정도 몇 년간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악보는 좀 읽는 거 극복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보게 되면 악보는 잘 읽으시고 또 센스도 꽤 있으시지만 그 악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화음이 어떤 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조에서 내가 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곡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음악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지식이 없다 보면 내가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수준과 정말 그 곡을 정작 몇 년 뒤에 좀 깊이 있게 아름답게 치고 싶어도 곡을 좀 얕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맞닥뜨리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도 제가 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하셨을 때 피아노 실기와 이론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악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성 훈련도 초기부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주변에 그 비전공자이면서 음악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좀 이제 개인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같이 앙상블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초대해 주셔서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음악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취미지만 또 하나의 부분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음악 또한 수준 높은 그런 수준으로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취미가 그냥 나는 취미니까 잘 못해. 난 취미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그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 분들도 그것을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의 부분으로서 같이 가져갔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깊이 있게 음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히려 해외에서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아마추어 분들 많이 가르치다 보면 결코 재능이 없으시지 않은데 단지 늦게 시작했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전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인이 돼서 계속 쭉 음악을 아예 잊지는 않았지만 연습을 안 해왔었고 아니면 아예 음악을 접해보지 않으시고 성인이 돼서 시작하시는 분 등등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전공을 하나 정해놨다고 하면 난 전공이 이거니까 음악은 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전공을 가져가지만 음악도 취미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전공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그런 재능을 키워가면서 높은 수준으로 음악을 구사하실 수 있고 취미를 되게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과 함께
꼬마 학생들과도, 그러니까 꼬마 학생이라는 건 이제 원어민 친구들이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하고도 레슨하는 경험을 꽤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악보를 읽는 초기 과정부터 그런 음악적인 표현이나 샘여림, 터치 이런 것들을 악보 읽을 때 동시에 같이 좀 가르쳐 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주로 시범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같이 게임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되게 악보 읽는 위주의 그런 레슨을 하면 조금 지겨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를 모방하고 소리에 민감해지고 하면서 악보도 잘 읽게 되고 표현력도 동시에 좋아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곡을 처음부터 읽어 나갈 때 악보에 보이는 그런 뭐 게이름, 박자, 리듬 이런 것만 읽는 관점을 그 초창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악보를 어떻게 아름답게 소리를 내서 내가 이 연주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악보를 읽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되게 다각적으로 성숙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선생님의 그런 시범을 관찰하고 그다음 그걸 모방하는 가운데 되게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바이올린 그런 메소드 중에서도 스즈키 메소드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선생님이 이제 약간 시연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면 그걸 듣고 따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귀가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언은요. 박치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 리듬감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박자 리듬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 큰 고층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 건물을 튼튼하게 버티게 하는 이 안에 이런 구조물, 골격과 그다음에 그 내부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둥들과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악보를 읽고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갖추는 그런 과정이 박자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부터 박자 리듬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이건 몇 박자, 이건 몇 박자, 그리고 뭐 박수 치고 요런 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패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익혀두면 어느 곡에서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음악적인 맥박을 갖게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여기 악보도 조금 짧게나마 그려놨는데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멜로디가 1, 2, 3, 4 and 자, 이런 멜로디가 있다고 했을 때 리듬이 여기에 이런 거를 붙임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배우시게 되면 그 책에서 다 나올 내용입니다. 이런 똑같은 높이에 있는 음을 이어주는 걸 한음처럼 연주하는 걸 붙임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음표의 길이와 이 음표의 길이를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붙임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아직 배우신 게 아니니까 네 박이고 이게 한 박이라고 하면 4 더하기 2니까 5잖아요. 그런데 이런 길이를 그냥 따라라라라 막연히 그냥 세는 것이 아니라 이 곡 내에서 가장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되는 음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 음표예요. 그래서 이 음표를 이 긴 음표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 총합 길이에다가 이 음표를 꼼꼼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네 박이니까 4분 음표로 요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더하기 요거 하나라 가지고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따라란 한 다음에 이걸 그냥 막연하게 따라라라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정확히 5개가 들어가니까 1, 2, 3, 4, 5 하면서 이 기는표 자체에다가 꽉꽉 채워서 얘가 빈틈이 없도록 하게 되면 리듬이 가다가 요런 데서 보통 길이가 애매해지거나 부정확해지거든요. 이건 그래도 비교적 쉬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 리듬이 복잡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 전체적인 멜로디 안에서 이 주변에 가장 짧은 음표로 이 긴 음표 안에다가 채워두면 요런 리듬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채워질 수가 있고 전체 리듬을 들었을 때 아주 리듬감이 좋은 그런 멜로디로 들리게 돼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리듬을 익힐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몇 박자, 요거는 몇 박자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런 알려드렸던 요런 스킬들을 조금씩 익히시면서 박자 리듬을 기초부터 배우시면 그만큼 리듬감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런 리듬감들을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분들한테
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채우는 리듬이라던가 그다음에 좀 더 음악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리듬감을 또 익히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도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제 제자 두 분이 아마추어 콩쿠르에서 실제로 그 심사위원분들께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1등, 2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기초교육에서의 박자 리듬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인데요. 기초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 배워라는 거예요. 여기 베테랑 선생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텍스트로만 구성된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독학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되게 청각이라던가 피아노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여러 감각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배우는 그런 음악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으로 된 책만 보고 내가 독학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일깨워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생님께 직접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시간적으로 바쁘시기도 하고 거리를 직접 찾아가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께 오는 그런 거리상의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꾸준히 배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뭐 깨알 그 PR을 하자면 제 영상처럼요. 그리고 특히 피아노는 스포츠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익히는 자세나 그다음에 터치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티칭해 줄 때 영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나한테 개인 레슨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배우시면 그 선생님의 티칭에서 오는 굉장히 좋은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계속 전달을 받으면서 바르게 여러 번 훈련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우리가 열정도 많고 되게 지적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스폰지처럼 굉장히 흥미를 갖고 빨리 흡수를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일수록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지식이라던가 어떤 감각 이런 배우는 과정들이 잘못 입력이 되면 훗날 어느 정도 익혀놨을 때 조금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큰 후회가 밀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어쩌면 여러분에게 딱 한 번만 있을 기초 단계잖아요. 기초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기초 단계에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야 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배워야 할 사항들을 바르게 익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꼭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황금과 같은 첫 일주일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5가지 꿀팁을 드렸는데요. 어, 이 이 5가지 팁 중에서 또 꼭 기억하실 점이 뭐냐면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음악 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디션 무대에서 단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그런 참가자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초보의 첫 걸음을 가장 적정한 난이도의 곡,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칼 같은 데드라인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2가지뿐이야. 명확한 계획과 부족한 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원하는 곡과 기초 이론을 동시에 배우면서 악보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노래하듯이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튼튼한 건물처럼 박자 리듬의 골격을 몸에 새기면 여러분은 단순한 왕초보를 넘어서서 멋진 아마추어 음악가로 가는 길목에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7일 과정, 왕초보 이론 과정과 그다음 캐논 정복이라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내용을 담은 PDF 책과 3개의 무료 강의를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요. 3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PDF 책만으로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좋고요. 이 책의 내용과 실기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빠른 패턴 있죠. 이 스페셜 강의까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메인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요. 그 구독하기 버튼이 있고 옆에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그 멤버십 1단계에 제가 강의를 18개 정도를 순서대로 쫙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피아노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첫걸음을 바로 제 컨텐츠와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저도 책임감을 갖고 힘껏 돕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배움에 도움이 될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반갑게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모두 안녕!